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소나무과의 전나무 형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나무하고 구상나무는 바로 형제들이죠.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학명을 보면은 둘 다 여기에 아비에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형제다. 그래서 이 아비에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전나무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나무와 구상나무는 형제지간인데 이름은 많이 다르죠. 이름은 많이 다르지만 두 나무 열매 모양 거의 비슷합니다. 잎의 모양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꽃의 모양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꽃이나 잎이나 열매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나무를 형제라고 하는데 아비에스 형제인데 오늘은 두 나무가 구상나무와 전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상나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나무의 학명을 보면은 학명에 이렇게 코리아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리아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인데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에 특히 제주도의 한라산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구상나무는 한라산에 살고 있는데 한라산에서도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한라산뿐만 아니라 지리산에서도 이 구상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도 해발 1000m 이상 그리고 한라산에서도 해발 1000m 이상 높은 고산지대를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전나무는 해발 1400m 이하에서 자랍니다. 1400m 이하에서 자라는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것은 맞는데 이 전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부 지방에서도 살고 있고 러시아의 동쪽 지방에서도 살고 있으면서 해발 1400m 이하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이게 되는데 요즘은 이 전나무나 구상나무나 높은 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경용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도 많이 살고 있고 또 공원 같은 데서도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전나무와 구상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비슷하죠. 근데 우선 나무의 모양을 보면 구상나무는 나무의 키를 보면은 구상나무의 키는 높이 18m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18m 정도 자라는 늘푸른 상록수이면서 키가 큰 교목이라고 하는 큰 키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고 18m까지밖에 자라지 못하는 것이 구상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자그마치 30m에서 40m까지 키가 자란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30에서 40m. 그래서 조금 전에 구상나무는 18m 이하로 자랐는데 이 전나무는 40m까지도 자라게 되는 상록수, 늘푸른 나무이면서 큰 키나무, 교목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게 자라면은 전나무, 크게 자라면은 전나무이고 좀 작게 자라면은 전나무는 키가 40m까지 크게 자라고 구상나무는 18m 이하로 키가 낮게 자란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전나무의 나무 모양을 보면 참 멋지죠. 참 멋져서 40m까지 되는 키가 큰 나무이면서 나무의 중심줄기가 곧게 쫙 올라갑니다. 곧게 쫙 올라가고 곁가지가 이렇게 우람하게 위로 치솟으면서 나무 전체 모양이 우람하게 보이죠. 우람하고 아주 품위가 있는 나무입니다. 품위가 있고 우람하고 나무 모양이 멋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나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유럽에도 많이 자라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나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전나무입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키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잎에서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잎에서 전나무는 잎을 보면은 전나무의 잎을 보기 전에 구상나무의 잎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상나무의 잎을 먼저 보면은 구상나무의 잎에는 이렇게 요것이 지금 잎의 뒷면입니다.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이 이렇게 희끄무레하죠. 거의 희끄무레한데 그 이유가 바로 요 숨구멍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숨구멍줄이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하얀색 줄이 한 줄, 이쪽에도 한 줄, 이렇게 잎의 뒷면에 두 줄의 숨구멍줄이 있는데 요 숨구멍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기공선이라고 합니다. 기공선이라고 하는데 요 한자의 요 기자는 공기라는 뜻이죠.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마시죠. 그래서 그 공기라는 뜻이고 공이라고 하는 요 공자는 바로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모여있는 선이다. 이런 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공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 치면 바로 콧구멍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콧구멍들이 모여서 줄을 이루고 있다. 선을 이루고 있다 해서 이 선을 우리말로 숨구멍줄이라고 합니다. 이런 숨구멍줄이 하얀색의 순백색의 하얀색 줄이 두 줄이 뚜렷하게 있고 이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보면은 마치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 같은 이러한 모양의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상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보면 그 숨구멍 줄의 색깔이 황록색이 돕니다. 그래서 노란빛이 좀 들어간 연두빛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숨구멍 줄이 두 줄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두 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색깔이 연한 연두빛을 띠고 있고 황록색을 띠고 있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표면에는 뚜렷하게 초록색이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잎의 뒷면의 색깔을 가지고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황록색이면은 전나무이고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 같은 분백색이 돌고 흰색이 뚜렷하면은 구상나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이 구상나무의 잎의 끝부분, 그러니까 요 잎의 끝 부분을 보면은 잎의 끝 부분이 뭉뚝하게 보입니다. 뭉뚝하게 보이는데 요 잎의 끝이 이렇게 뭉뚝하게 생겼으면서 요 끝이 이렇게 움푹하게 오목하게 들어간다 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끝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오목하게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구상나무죠. 구상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전나무는 잎의 끝이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고 잎의 끝이 바늘의 끝처럼 날카롭게 뾰족하다. 이렇게 잎의 끝이 날카롭게 뾰족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카롭게 뾰족한 요 잎의 끝을 사람의 손등에 이렇게 찔러 보면은 따끔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아플 만큼 요 잎은 딱딱하면서 날카로우면서 뾰족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나무인데 구상나무는 그 잎의 끝이 오목하게 움푹 들어가면서 잎의 끝이 둥글둥글해서 사람 손을 찌르지 못한다.
부드럽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잎의 길이도 서로 다릅니다. 잎의 길이도 달라서 요거 지금 구상나무의 잎을 보고 있는데, 구상나무의 잎은 이렇게 여기에서 요 끝에까지의 길이가 10mm에서 15mm, 그러니까 1cm에서 1.5cm다. 그런 1.5cm 정도 되는 것이 구상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1.5cm가 아니라 보면은 2cm에서 4cm 정도로 거의 2배 정도, 2배보다 더 길다. 그래서 이 잎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길게 생겼으면은 전나무, 이렇게 전나무이고, 잎의 길이가 짧으면은 짧아서 1cm에서 1.5cm 정도로 잎의 길이가 짧으면은 구상나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잎이 배열이 되는 모습도 서로 다른데, 구상나무의 잎의 배열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가지의 끝 부분인데, 가지의 끝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잎이 방사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쫙 폭죽이 터지듯이 이러한 모습으로 방사상으로 배열이 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상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전나무는 잎이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가지의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 갈라지는 것이 마치 깃골 겹입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의 깃털처럼 이렇게 깃골 모양을 하고 있는 요 가지를 중심으로 깃골 모양으로 펼쳐지는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꽃이나 열매는 거의 비슷한데, 전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전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죠. 암수가 한 그루이기 때문에 같은 나무에 수꽃도 피고 이렇게 암꽃도 핍니다. 암꽃도 피고 수꽃도 피는데, 수꽃은 이렇게 수꽃은 나무 전체에서 요 아래쪽 부분, 요쪽에서 아래쪽 부분, 이 부분에서 수꽃이 피는데, 요 암꽃은 보면은 요 나무의 끝 부분에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요 끝인데, 이 나무는 아까 30에서 40m까지 자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 이상, 40m까지 되는 요 끝에 이런 암꽃 이삭이 달립니다. 암꽃 이삭이 달리기 때문에 요거 사진 찍기 엄청 어렵습니다. 사진 찍기가 이거 망원 렌즈로 끌어당겨 가지고 찍어야지 될 만큼 아주 찍기가 어렵다. 사진 찍기도 어렵고, 요 꽃 보기도 어렵습니다. 꽃 보기도 어려운 것이, 전나무의 꽃은 많이 피지 않습니다. 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요 암꽃은 어쩌다가 한 번씩 피는데, 그것도 요 꼭대기 쪽에서만 피기 때문에 꽃 사진 찍기 엄청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암꽃이 피고 아래쪽에 수꽃이 피었기 때문에 열매가 이 아래쪽에 없죠. 수꽃만 피었기 때문에 열매가 만날 수 없고, 요 끝에서만 열매를 만날 수 있는데, 요 열매 모양 사진도 찍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 게 바로 전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상나무는 보면 수꽃이삭이 보면은 수꽃이삭이나 암꽃이삭이 나무의 아래쪽에도 암꽃이삭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암꽃이삭이 아래쪽에도 달리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달리고 위쪽에도 달리기 때문에 요 구상나무는 사진 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암꽃이삭도 이렇게 해쳐도 예쁘게 잘 가까이 놓고서 아주 예쁘게 잘 찍었고, 열매 모양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데, 구상나무는 이렇게 쉽지만 전나무는 아주 찍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보면은 꽃에서 잠깐 한 개를 빼먹었는데, 전나무의
암꽃 이삭을 보면 암꽃 이삭은 높이 있지만은 요 피는 색깔이 꽃의 색깔이 연두빛에 가까운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피는 것이 전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구상나무는 그 꽃의 암꽃 이삭의 꽃의 색깔이 검붉은색으로 핍니다. 이런 색으로 검붉은색으로 핀다 하는 이러한 색깔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상나무는 검붉은색이고 전나무는 엷은 초록색이다. 연두빛을 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열매 크기에서 두 나무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전나무인데 전나무의 열매 크기는 아주 큽니다. 커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에서 1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둥근 기둥꼴 원주형의 형태로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최고 12cm까지 된다. 이런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이 전나무인데 구상나무는 열매 크기가 4에서 6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크기가 작은 것이 구상나무이고 열매 크기가 큰 것이 전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솔방울 열매라고 합니다. 요 모양이 솔방울을 닮았다. 소나무의 솔방울을 닮아서 솔방울 열매라고 하고 구과라고 하는데 요 모양에서 요것을 자세히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육질의 이러한 도톰한 것이 보이는데 요거 하나를 우리들은 솔방울 조각, 한자로 실편이라고 합니다. 열매 조각, 열매 실자에 조각 편자를 써서 열매 조각이다. 근데 우리말로는 솔방울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솔방울 조각인데 요 솔방울 조각이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이게 나중에 벌어지면서 요 속에서 여기가 벌어지면서 요거가 벌어지면서 그 속에 있던 씨앗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 솔방울 조각 하나를 떼어보면 요런 부채 모양이 됩니다. 마치 부채처럼 생긴 이러한 모양의 솔방울 조각, 한자로 실편이라고 하는데 요 실편이 이렇게 갈색의 목질화되어 있는 실편이 나타나는데 이 실편에는 이렇게 씨앗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에서 두 개의 씨앗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편 하나에 솔방울 조각 하나에 씨앗이 두 개가 들어있다.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씨앗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에는 이런 날개가 삼각형 비슷한 이러한 날개가 여기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두 개의 날개가 있고 씨앗은 이 아래쪽에 두 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솔방울 조각과 씨앗을 맺는 것이 바로 구상나무죠. 구상나무인데 여기에 전나무도 아주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둘 다 전나무 속이기 때문에 열매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서 이 사진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 초록색 부분에 이렇게 된 부분이 조금 아까 설명했던 이 솔방울 조각입니다. 솔방울 조각 실편, 한자로는 실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솔방울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솔방울 조각이 하나, 여기도 솔방울 조각이 하나, 여기도 솔방울 조각이 하나, 이렇게 솔방울 조각들이 나중에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이렇게 갈색의 목질화로 변하게 되는데 이 갈색의 목질화로 된 이 솔방울 조각이 솔방울 조각 속에는 이렇게 씨앗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을 꺼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이렇게 씨앗이 여기 있고 씨앗의 끝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씨앗이 있고 씨앗에 이런 날개를 달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구상나무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열매와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나무와 구상나무의 차이점은 바로 키에서 있죠. 키에서 구상나무는 최고 18m까지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전나무는 최고 30에서 40m까지 키가 높이 자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나무는 잎의 끝이 뾰족해서 찔린다, 찔려서 아프다 하는 것이 바로 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다 하는 것이 전나무인데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구상나무는 잎의 끝이 동글동글하면서 잎의 끝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서 두 갈로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두 나무는 거의 비슷하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